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동굴 벽화부터 거석 유적까지 선사시대의 프랑스. 유럽 대륙 서부에 있는 프랑스 지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북쪽은 영국 해협을 사이로 영국과 마주하며 북쪽과 남쪽은 대서양과 지중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20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이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는데 프랑스 지역의 원시 인류는 유럽의 최초 주민에 속합니다. 프랑스 지역 원시 인류는 초기에 군락을 이루며 이동했고 수렵 생활을 했는데 주로 사냥과 채집을 했으며 나무와 돌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도구는 주로 주먹도끼를 사용했는데 이 손도끼는 부싯돌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몸체는 두텁고 한쪽은 예리하며 다른 한쪽은 둥글고 무겁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만든 도끼라고 부릅니다. 당시 인류는 아직 불을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사냥한 것을 날로 먹었는데 약 10만 년 전에 프랑스 각지에서 초기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습니다. 이들이 생활한 유적지 가운데 가장 먼저 발견된 곳이 독일의 네안데르 계곡이라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동굴이나 산 절벽의 오목한 부분에서 살아서 헬거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몸집이 작았지만 강인했고 머리는 크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으며 얼굴 생김새가 앞으로 돌출된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불을 사용할 줄 알았으며 분명한 언어로 교류했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도 했으며 도구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석기에 나무 자루를 달아 사용했고 간단하지만 돌칼과 긴 창도 만들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체를 매장한 고대 인류인데 당시 사람들은 시체와 함께 도구, 장식품, 동물 등을 묻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에 후기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고 그들을 크로마뇽인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 서남부 크로마뇽에서 가장 먼저 그들의 화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체질적인 특징에서 현대인들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네안데르탈인과 비교했을 때 크로마뇽인의 물질 생활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대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골라서 사냥했는데 이것은 발전된 도구 덕분으로 당시 도구는 예리하고 복잡해졌으며 심지어는 밧줄, 오망, 화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실은 화살이 발명되었다는 것인데 화살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물을 사냥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크로마뇽인은 예술에도 관심이 많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예술적 업적을 남겼는데 남아있는 조각과 회화를 보면 너무 정교하고 성숙해 학계에서 크로마뇽인의 작품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할 정도입니다. 크로마뇽인이 창조한 예술작품은 주로 조각과 회화로 나뉘는데 동물 조각이 주를 이루며 돌, 상아, 사슴뿔, 심지어 불에 구운 점토를 이용했습니다. 조각의 대상은 선사시대 생활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레머드, 술록, 조류, 어류 등이었는데 동물의 이미지는 힘이 느껴질 만큼 생동감이 넘쳐 현대 예술가들도 감탄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특색 있는 작품은 투창기와 지휘봉인데 투창기는 수렵이나 전투에 사용하는 도구로 더 많은 동물을 잡게 해달라는 주술적 의미로 사냥감인 대소나 하이에나 등의 동물 이미지를 새겼습니다. 지휘봉은 현대 관현악을 지휘할 때 사용하는 지휘봉과 흡사해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데 사슴의 뿔로 만들었으며 역시 동물을 새겨 넣었습니다. 어떤 것은 동물 여러 마리의 이미지를 마치 두루마리의 그림을 그린 듯 생동감 있게 새겨 넣었는데 원통형의 봉에 술록 3마리가 천천히 걷고 연어 몇 마리가 헤엄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술록은 유유자적하고 연어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 밖의 입체 조각으로는 프랑스 아리에 지역의 한 동굴에서
출토된 들소가 대표적인데 암수 한 쌍의 점토 조각이 동굴 안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단 옆에는 다른 쪽 동굴벽까지 인류의 족적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동굴벽에 붙어있는 집 모형 안에는 점토로 만든 남근상이 놓여 있었는데 학자들은 자손 번식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던 장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 25,000년 전에 인체 조각도 등장했는데 크로마뇽인의 예술품에는 여성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여신상입니다. 석회석이나 이회암으로 조각했고 드물게는 상어와 뼈로 조각하기도 했는데 조각은 대개가 나체 형태로 신체를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머리는 작고 날카롭고 오관은 모호하며 유방은 풍만하고 엉덩이는 돌출되어 있고 복부는 둥글고 튀어나왔는데 음부는 선명하고 양다리는 모아서 좁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풍만한 여성이 왜소한 여성보다 훨씬 아이를 잘 낳고 그 아이도 더 건강하다고 와서 풍만한 것을 hin식 기능과 연결시켜 과장되게 표현했고 풍만한 여성에게 최상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더욱 놀라워하는 부분은 바로 크로마뇽인들의 암각화인데 암각화는 예술 수준도 높고 수량도 많으며 굉장히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들 벽화는 동굴 윗부분이 아닌 동굴원 깊은 곳에 새겨져 있어 크로마뇽인들이 관람용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작품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벽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의 이미지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찍어 새긴 흔적이나 창으로 뚫은 작은 구멍도 발견되었는데 사냥감과 사냥하는 모습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동물을 많이 잡기를 기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굴 벽화의 수법은 주로 조각과 채색으로 나뉘는데 어떤 것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했으며 안료는 광물에서 추출하여 가공한 것으로 붉은색, 황색, 갈색, 검은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습니다. 주요 소재는 레머드, 들소, 말, 야생 돼지 등 대형 포유동물인데 대체로 사실적인 모습이 많고 간혹 추상적인 형태도 등장했습니다. 동물의 정지된 상태 후에 암벽의 돌출면을 이용해 살아있는 듯 생생한 이미지를 나타내 높은 예술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프랑스 도르도뉴 지역의 라스코 동굴 벽화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굴 벽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라스코 동굴 벽화. 1940년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에서 4명의 소년이 라스코 동굴 벽화를 발견했는데 동굴 안은 마치 원시미술관에 온 것처럼 무수한 동물이 그려져 있어 선사시대 루브르라고 불립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는 전반부의 들소와 말 등 동물의 그림을 가장 장관으로 꼽는데 크기도 크고 선도 굵으며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대부분 검은색으로 윤곽을 잡은 다음 그 안에 검은색과 갈색을 써서 입체감을 주었는데 동물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중국말로 머리는 작고 몸집은 비대하며 사진은 짧고 가늘고 색은 마치 수묵화를 연상케 하는데 중국의 말 그림과 유사해 중국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약 기원전 1만 년에 유럽 대륙의 자연 환경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지금과 같은 기후가 나타난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의 생존 환경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 레머드, 들소, 야생말 등 한랭기후 조건에서 생활하던 동물들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멸종했습니다. 인류의 사냥감도 예전의 대형 동물에서 소형 동물과 조류로 바뀌었는데 이 시기에는 인류의 도구도 많은 발전이 있어 중석기 시대의 표식인 새석기, 즉 작은 크기의 얇은 석편이 등장했습니다. 중석기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유럽에서는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프랑스의 중석기 문화는 아질 문화와 타르드누아 문화로 대표됩니다. 아질 문화는 약 기원전 8000년에서 기원전 6000년 사이로 기하학적인 모양의 새석기가 주로 등장하는데 삼각형, 사다리꼴 혹은 반월형의 석편에 뼈나 나무 자루를 연결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타르드누아 문화는 약 기원전 6000년에서 기원전 5000년 사이에 존재했는데 석기의 유형은 아질 문화와 유사하지만 크기는 작아지고 형태도 더욱 기하학적인 특징이 두드러졌습니다. 파리 분지의 북쪽 지역은 빙하기가 지나고 나서야 인간이 살기 시작했는데 중석기 시대 북유럽의 마글레못의 유적이 이곳에 등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목재를 이용하여 가옥을 만들고 활을 만들었으며 어로로 주요 경제 활동을 했는데 이 시기에 인간은 처음으로 개, 소, 양, 돼지 등을 길들여 초기 목축업이 출현했습니다. 기원전 6000년경부터 프랑스는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두드러진 점은 석기의 제작 기술이 뗀석기에서 간석기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농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고리를 심었으며 면양, 사냥, 돼지를 기르고 무기를 제작했고 이런 기술 덕분에 그들은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농업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프랑스는 청동기 시대로 들어섰는데 광물을 채집했고 동부와 주석을 이용해 도구, 무기, 장식품을 제작했습니다. 이때는 농업이 사람들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 되었으며 농작물의 종류도 매우 늘어났고 경작지도 확대되었는데 생산력이 커지면서 빈부의 차가 생겨나 유물을 보아도 이미 계급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후기에서 청동기 시대 중기까지 서유럽과 북유럽에서는 거석을 이용한 건축물이 등장했는데 고고학계는 이를 거석유적이라고 부릅니다. 거석유적은 선사시대의 중요한 문화 유적이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서유럽과 북유럽 연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지역이 유명합니다. 고고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진 바로 브르타뉴 지역의 카르나크 거석은 기원전 4000여 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석 유적지입니다. 거석 유적은 크게 입석과 율석으로 나뉘는데 입석은 독립적으로 서 있는 거석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땅속에 꽂아 세운 것으로 보통 가공 흔적이 없습니다. 열석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돌을 배열하거나 둥글게 배치한 것인데 입석과 열석은 모두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 널쩍한 돌을 덮은 것은 대부분 무덤으로 여러 개의 거대한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돌판을 얹었는데 어떤 것은 좀 더 복잡해서 묘도와 묘실을 연결했습니다. 묘실은 원형, 정방형, 장방형 혹은 다변형으로 다양하고 통로는 양쪽에 벽렬식으로 돌을 세워 만들었습니다. 카르나크 거석은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유형도 다양한데 거석의 등장은 당시 장례 풍속과 원시 종교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인도 유럽어계의 민족이 중유럽에서 프랑스로 이주했는데 이들은 현지인과 섞여 살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나갔습니다. 전쟁을 좋아한 프랑스인의 조상 갈리아인으로 이어집니다.